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빅패턴 중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실적은 견고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을 미리 좀 선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버티면 되는 걸까요? 버텼다가 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런 빅패턴 종목들은 50에서 70%가 순식간에 움직이거든요. 네. 그때 반을 때렸다 샀다 하면서 물량을 조절, 변동을 늘리는. 그러니까 나의 매수 단가는 일단은 잊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4만 원까지 빠진 게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3만 원 오면 반을 때렸다가 이게 4만 원까지 바로 안 가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한, 그래서 매수 단가 꽂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이 하나, 로직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로직 잡아보자. 밑에 샀어요. 내가 계속 떨어져서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120일이라는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시오. 6개월 평균값입니다. 네. 6개월 평균값에서 이 종목이 50%에서 100% 사이까지 왔어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데드 잡고 반은 때립니다. 100%까지 갔어요. 70에서 다 때립니다. 그런 로직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올랐다가 이게 바로 안 갑니다. 어떤 때는 이 122선을 깨고 원위치 하는 종목도 있어요. 최근에 네. KMW가 그랬어요. KMW가 10,000원, 11,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갔다가 9,000원까지 오히려. 이런 것들은 17,000원에 팔아갖고 12,000원에 샀어도 물량을 30% 늘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KMW 4만 원짜리예요. 17,000원을 어떻게 끄냐. 반이라도 매수 단가 꽂혀가면 안 돼요. 반을, 그러니까 1,000주를 1,300주 만든다. 1,200주 만든다. 개별 종목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서너 번 해보시면 감이 좀 잡히겠네요. 예. 제가 전형적인 예가 파도 아닙니까? 파도도 32,000원 끊지 못하신 분들은 보세요. 32,000원 끊으시면 17,000원대 물량을 얼마나 늘립니까? 거의 50%, 1,000주가 1,500주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27,000원대 다시 끊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한 바퀴 돌려서 또 해서 다시 22,000원 사고 팔고 하면 나중에 1,000주가 3,000주 돼버립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엄청 낮아지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걸 한 번에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산단가 그러면 어떤 건 3년 걸리고 5년 걸려요. 그럴 때는 안 보거나 신규 시드머니가 매달 들어와서 그걸 평균 단가 낮추는 적립식으로 매번 투입하거나 이런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몰라도 네. 그렇지 않는 분들은 거의 토막되신 주가들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격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120평균에서 더블 갔어요. 이거를 카카오로 치면 6만 원과 7만 원대, 10만 원대 물리신 분은 끊으셔야 됩니다. 카카오 요새 좋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6만 원, 7만 원대에서는 저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6만 원, 7만 원대 꼭지 치고 다시 5만 원 깨보세요. 네. 그럼 뭐래도 팔고 다시 사는 게 낫지. 그대로 10만 원 이제 가나보다. 10만 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는 게 그거는 개인 능력입니다. 남한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는 30%, 50% 비율 매도 한 다음에 딴 거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20, 30% 줄 때 그걸 다시 껴넣는 그러한 기준을, 로직을 만들어 갖고 네.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승조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꼭 실전 투자에서 적용해 보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손실을 줄이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매일매일 신문을 열면 2024년 CS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CS 관련된 어떤 재료들 이런 건 이제 노출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AI 아닙니까? 모든 거에 AI라죠. 네. 그러면 AI가 이제는 민낯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일사분기 아니겠습니까? 그 민낯은 실적입니다. 실적들 뒷받침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AI 갖고 막 꿈을 얘기하고 이제 AI가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컨텐츠까지 갔어요.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네. 그럼 거기도 다 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AI가 이제 반도체 이런 거에서
이제는 컨텐츠로 뭐 최근에 덱스터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 막 돌리잖아요. 뭐 밀레 서재기라든지 뭐 갖다 다 붙이면 또 AI예요. 네. 예? 그거만 보세요. 이제 여기에 트리거가 저는 애플의 비전 프로. 예. 이거는 또 이거 갖고 또 메타버스 연결 뭐 해갖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ETF 되나 이 두 가지가 그쪽을 건드린 것 같거든요. 대표님 바로 내일이에요.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전략은 안 된다에 배팅합니다. 안 된다. 혹시 됐을 때의 상황과 됐을 때도 예. 이미 너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꼴 날 수도 있어요. 됐는데 그날 위에 꼭지 치고 역V자 걸려버리면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는 안 된다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미 급등 안 된다면 하종가씩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익 나신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가 더블이 넘었어요. ETF 수익률이. 선물 ETF. 예. 예. 그러면 여기서 하종가 한번 받아보세요. 뭐 어떤 거 반토해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된다 쪽에 승부 거는 때가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갤럭시와 머니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벌써 그 차익 매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게 메타버스의 컨텐츠까지 간 거 갖고 징후를 보는 겁니다. 이제 팔아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컨텐츠도 팔아먹냐? 이런 시장에서. 그게 하나의 징후 같거든요. 이게 계속 가려면 AI 반도체 쪽에서 계속 엔비디아 연결고리에 관련된 쪽으로 팔아먹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빠지니까 그거는 이제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로 확 바꿨냐면 게임, 컨텐츠 이런 걸로 바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소형단들이 많습니다. 지수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3, 50% 갔다가 3, 50% 그냥 순식간에 빠지는 종목들 변동이거든요. 대표님과의 관점이 다소 다른 것 같은 게 비전 프로가 이제 지금이야 가격이 비싸서 대중화되기가 어렵겠지만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는 컨텐츠주가 대세가 되고 거기서 템버거가 나올 거다, 템버거가 나올 거다 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예, 3년 후. 3년 후. 예, 두들겨 맞고. 그러면 그게 빨려면 나는 LG전자, LG 이노텍 사겠습니다. 비전 프로 이렇게 하면 네. 오히려 LG 이노텍 52주 최저가 있는 거 그 애플이 바닥 찍어야 되고 이게 2월 2일 날 사는 게 이제 이게 진짜 실적단이 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안 팔렸다 나와 보세요. 흥행이 실패했다. 만약에 이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반대 세상이 또 이 언론의 기자들은 팩트를 예를 들어서 포장해서 뻥을 많이 칩니다. 기사 갖고 대응을 하지 마세요. 이번에 삼성전자 작년도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것들 보세요. 거의 눈에 다 콩카풀 씌우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항상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장밋빛만 너무 얘기할 때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꼭 뒤통수 때려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심하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그렇게 인위적 쓰는 게 아니라 CIO 중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거를 유도하는 실력 있는 마케팅 그 PR 담당자들이 있다. 네. 여러분들 눈에 콩쿠벌 씌워갖고 돈이 이쪽으로 몰려서 나는 흥행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차익을 먹고 나오게끔 하는 매도 시장을 만드는 선수 집단들이 그게 사모펀드라든지 선수 집단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언론의 기사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시장이 이구동성으로 야 이게 주도자면 때리면 정답입니다. 제가 40년 경험해서 네. 항상 실전에서는 시장이 곽강할 때 그거 이제 조심해야지. 그리고 7, 8분 능선에서 미리 빠져나오지. 그게 딱 꼭지에서 팔고 나온 꼴이 딱 되는 겁니다. 항상 경험의치가 그래요. 그 사는 거는 망한다 그럴 때 사요. 투매 나올 때, 대판 망할 때.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네. 그러면 이제 다음. 요새 제가 다우 데이터 하니 천연가스 관련, 천연가스도 지금 총선 끝나면 분명히 요금 올라갈 거고, 천연가스 관련된 그 국제 그 천연가스 그 데이터도 이제는 다시 5불이나 7불까지 급등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천연가스 하지 마세요. 지금 사갖고 그때 파는 겁니다. 요번에 홍구석유 그래프도 보세요.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에서 100불 갑니다. 150불 갑니다. 떠들 때 7, 8천 원짜리 17,000원. 이거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68불, 7불 때 이렇게 죽여놓고 7,000원, 8,000원 나올 때 이제 얘들 보세요. 유가가 만약에 80불 가보세요. 그럼 이건 15,000원에서 직전 고점까지 갈 겁니다. 근데 바로 갈까요? 이렇게 톱니형으로 갈 겁니다. 이게 벌써 이게 석유, 유가, 연골고리 관련주로 작년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저 라더건 사태 때문에 박살난 주가들 아닙니까? 근데 실적단은 엄청나게 좋거든요. 네.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민낯 들어서 급락할 때 이제 천연가스 주가도 국제적 갈등 구조로 올라가? 이게 6개월 후에 이런 45도, 60도 각도로 튀나 한번 보시죠. 이거 아직도 그런 게 많다는 게 수소,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서 또 비패턴들이 아직 많아요. 그런 것들은 기업 좋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억대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천연가스 억대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는 투자 가치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이나 5 보면 합니다. 6만 전자나 네. 5만 전자. 네. 그런 시스템 리스크 할 때 삼성전자가 먹을 게 있지. 7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8만 원 가봤자 수익률 그러면 다른 게 더 엄청난 수익률 중소형주 중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3배, 5배 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자꾸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단이 어디 정도 위치를 작동하냐. 그 장기판에 어떤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변동성을 줄 거냐. 그거를 상대하는 주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없어요. 그것도 인식의 전환을 빨리 하시는 게, 실전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73,500원 오늘 600원이고 선물이 345. 그러면 여기서 5 내지 7포인트를 빼면 만기일 날은 그럼 하방. 그러니까 350 가든지 네. 340을 깨든지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13일은 마이너스 같아요. 그러면 내일과 모레는 CPI, PPI가 시장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지금 나스닥 오를 때 우리는 계속 죽였거든요. 그래도 72,000원은 바로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도 하나 예 아닙니까? 블록딜 돌린 단가가 72,000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막아낼 것 같아요. 그거를 붕괴시키는 거는 대만 총통선거의 국제적 리스크 외에는 없습니다. 네. 환율 뛰고 국채 10년 국채 금리 뜨고 나스닥이 300에서 500 빠지고 이런 트리거가 나와야 가능한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79,000원에서 지금 6,000원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75,000원과 72,000원에서 그냥 지그재그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13일 날 이후에 뭔가 변동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틀은 오히려 지금 빠진 거 대비 대반등 나오거나 잔잔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3일 이후에 이제 이달 말까지 또 다음 뒤통수 때리는 실적 민낯이 뭐가 나오나 그걸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1월에서 3월은 이미 많이 빠진 것 중에 실적단이 카바가 되고 매출단이 있는데 외부 요건이나 악재에 의해서 빠진 것들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3월 말까지 사실 종합주가 지수는 기대할 만한 게 얼마 없잖아요. 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면 뭐 인버스 같은 ETF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했어야죠. 이미 했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 했는데 7만 전자 빼면 바로 돌릴 것 같거든요. 이제 먹을 떡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도 크게 열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인버스 먹으려면 여기서 네. 200포인트 이상 부러져야 됩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그러면 대만하고 중국이 거의 준정시 상태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환율 1,450원 가고. 아직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예측은 안 하거든요. 중국도 바로 그 카드 안 쓰거든요. 네. 공포는 만들겠지만 그 카드는 최악의 경우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3개월 두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여기서 대반등을 어느 정도 줄 때
그러니까 선물이 350 넘어가거나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2,600 정도 갈 때 인버스 곱을 사는 건 오케이. 그런데 지금 2,550에서 2,450 노리고 하는 거는 no. 그거 단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대표님을 만나 뵙기에 앞서서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주의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네. 실적의 민낯은 다 검증하자. 그래서 121선 이격이 높은 것들은 대드 잡아라. 네. 이미 상승 추세가 아직 안 부러진 것들이 많거든요. 소비자. 어느 선을 깨면 무조건 끊어라. 21선 안 깨, 5일선 깨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5일선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21선은 너무 그때 확인하면 다치실 겁니다. 121선 온 거는 오히려 살려볼까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격을 갖고서 대드를 잡아보세요. 아직도 5일선 위에서 노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을 깨면 끊어라. 그거 원칙은 잊지 마시고 120 밑에서 수렴해서 수량 물량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은 사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 테마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우량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우량주만 매수하겠다 일단 현 갖고 이 시스템이 리스크 와서 환율 1,450원 난리 칠 때 그때 바이더 딥으로 전략 세우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우리나라 총선 관련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늘은. 총선 게임은 뭐 더 큰 쓰다맥이 있기 때문에 네. 총선 게임은 그냥 묻힐 것 같습니다. 총선 게임은. 그리고 이미 테마주로 네. 한 번씩 다 한 것 같아요. 한동훈 관련주로 이제 뭔가 한 게임이 훅 지나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나 이낙연 관련주는 에너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마주로는 별로 안 보여요. 오히려 이번 정부가 이 경제 난국을 어떻게 풀어 나가냐가 이제 저는 지하화 같아요. 지하화. 이번에 건설주의 DLENC가 다른 모습 보이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KBS에 이번에 스마트 대한민국에서 지하화, 경부고속 지하화 그리고 서울역을 하는 르뽀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온 거 못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 지하 GTX 서울 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걸 다 보여줍니다. 네. 그거 소개하시는 분의 작업복에 딱 여기 찍힌 로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DLENC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에너지를 보십시오. 지하와 연결고리에 종목들이 뭐가 있나. 네. 그게 다 비패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또 남아 있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돈의 물줄기를 길게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